오기석에 오픈소스 들어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태풍이 하나 지나가고 나니까 뭔가 좀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저처럼 뭐 잠깐 이러다가 또 다음 태풍은 또 뭐가 올까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중심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일단 금요일에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반등 랠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그 다음 태풍은 뭘까 좀 걱정은 되는데 법인장님은 이 잭슨홀 미팅 전후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출장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현지에서도 이제 금융기관들 좀 만나면서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 얘기를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그 반응 자체는 확실히 이제 뭐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뭐 지금 일각에서 있었던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인상한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면 오히려 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악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지금 지난밤 같은 경우로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안정세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17을 이제 좀 넘나들다가 이제 15선까지 좀 내려오면서 이러한 확실히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라고 하면 지금 8월 초부터 있었던 시장의 좀 불안했던 한 2, 3주 동안의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8월에 아무래도 계속 이 잭슨홀 미팅 얘기를 월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 얘기를 계속하면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지나가고 나서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지표들을 보시고 안정화되는 부분을 판단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뭐 빅스 지수 같은 거 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것들을 보고 있는데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저희 AI 모델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 상관관계도 지금 예상보다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과 채권의 방향성이 조금씩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작년 초부터 2022년 초부터 지금 유의미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개월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지금 1개월 계속 롤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8월 초부터 했을 때 약 한 4% 가까이 좀 하락했다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보통 거의 그 낙폭이 마무리된 그런 경향들을 보였던 것도 제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판단한 여러 데이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8월 내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무슨 악재가 터질까 괜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8월 내내 좀 빠졌던 게 지금부터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장님께서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걸리는 게 JP모건에서는 하반기에도 뭐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시장의 전문가들이 캠프가 두 개로 완전히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 같은 경우는 JP모건처럼 하반기에 좀 어려울 것이다. 아직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의 캠프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캠프들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도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캠프들이 있어서 지금 월가 안에서도
하나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반된 이제 시각들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JP모건처럼 투자자분들이 혹은 JP모건처럼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방향성은 실제로는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펀드 스트레이트의 톰리 전략가, 이분이 사실 기술적 그 지표 분석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톰리 전략가 의견을 좀 믿고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거 그 역사를 봤을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잭슨 홀 이후에 성과가 오히려 좋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그의 의견인데, 그 잭슨 홀 연설 이후 일주일 동안 시장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이제 팩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금요일 이후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한 8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2003년 이후 지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준 연설 전 2주 동안 S&P 500이 현재 시장과 유사한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8월에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사례가 7건이 있거든요. 근데 7건 동안 7건 중에서 그 잭슨 홀 연설 이후에 상승한 케이스는 6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번 중에 6번 정도는 0.5에서 5% 가까이 시장이 상승했었다. 라는 이제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 유일한 예외가 작년처럼 이제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했을 때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 오히려 그 하락이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주가와 금리가 현재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주 초 같은 경우는 그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데, 지난주 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기술주는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주가와 채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관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변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발전 혹은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보면 8월 잭슨 홀 이후에 그 상승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톰리 전략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월가의 전문가들도 5대5로 팽팽하게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더 중심 잡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법인장님께서는 톰리 분석가의 주식 랠리 80% 이상의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계시니까 뭐 네. 5대5보다는 5.1대 4.9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리스크 가장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조금씩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이 주식거래 인증세를 절반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절반으로 인하를 했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행 인지세 0.1%를 지금 인하를 한 케이스가 되는데, 2008년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5년, 6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있었던 그 인지세 인하고,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말 이제 시장 공포감을 많이 몰아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적 환경 변화들, 특히 이제 부동산 위기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 혹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는 5% 가까이 깜짝 반등을 하기도 해서 투자 심리 자체는 충분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콩에는 사실 이제 전일 이제 헝다그룹
이제 뭐 에버그란데라고 보통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헝다그룹이 거래가 지금 재개가 됐죠.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챕터 15 이제 파산 신청까지도 이제 넣었던 이제 그런 그룹인데 어쨌든 주식 자체는 지금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한 80% 정도 하락해서 시작하다가 장중에는 87%까지 지금 폭락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발 문제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이제 시급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그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이 오랜만에 사실 조금 좀 세게 얘기하자면 화끈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나왔는데 인지세 인하 자체는 장기적인 임팩트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임팩트에 그칠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인지세 인하로 인한 임팩트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이펙트일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 뭐 이렇다 할 뭔가 변화 확인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장기적인 임팩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번 이제 그 상무장관 방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흘 동안의 방중 일정이니까 아직 한 3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러몬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러몬도 장관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에 선 인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출 통제라든지 아니면 무역 제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뭐 표현이 좀 강할 수도 있겠지만 목줄을 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몬도 장관 같은 경우 중국이 가장 이제 방문하기 원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인 것도 맞고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지금 상무부에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워낙 이제 지금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지금 자리 잡고 미국의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수개월 동안 러몬도 장관의 방문을 위해서 로비를 벌여왔던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특히 올 초에 있었던 정찰 통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이제 선호했던 대화 상대방이 또 했다라는 점을 사실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사실 국제 정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이 확실히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뭐 경제 둔화에도 직면해 있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과의 무역 개선이 절실하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복잡성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기업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혹은 중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러몬도 장관의 방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나라가 정확히 뭘 원하고 있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딜을 했는지 상세하게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두 나라의 접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올해 들어서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상무장관이라는 직책이 의미하는 그런 무게감이 확실히 좀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증시의 랠리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8월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경제지표 그리고 9월장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9월장 전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저희 AI 모델 안에서는 이제 시장의 오히려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은 이제 시장의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든 인공지능 기반 주식 위험관리 지표 부맨쇼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미국판 그리고
미국판에서 동시에 지금 위험도를 내렸거든요. 특히 이제 서학개미용 미국판 같은 경우 위험도가 17에서 2까지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7이라고 하면은 전체 투자분 중에 17%는 현금으로 가져가라라고 직전 주까지 얘기했던 게 이번 주 초부터는 2%까지 내렸습니다. 거의 주식시장 98% 투자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지금 시장의 하락 위험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오히려 직전주 대비해서 더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잭슨홀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됐다라고 저희 인공지능 모델도 판단하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단기 조정은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8월 내에 한 최대 낙폭에는 5% 가까이 지금 나왔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이후 시장을 보면 5% 낙폭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바닥을 단기적으로 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약 한 달에 걸친 이제 낙폭 구간이 나왔는데 상승 구간 같은 경우는 보통 낙폭보다는 한 2-3배 정도 기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9월 이후 여러 가지 악재들은 존재를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성을 생각을 한다면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이제 조심스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있었던 기록적인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역시도 시장 참가자들의 투심을 많이 좀 살려주는 이제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전망은 하락과 상승이 굉장히 팽팽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실적도 있었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의 하락이 오히려 9월의 기대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이 기대가 그대로 증시에도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